파리 출신의 한 여성은 남편을 잃고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단 6주 만에 2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그 지식을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작은 책에 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그녀에게 알려준 남자는 다시는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늘 그 책이 당신에게까지 전해졌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아마 다시는 돈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전에 저와 한 가지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10초 동안 눈을 감아보세요. 거의 아무도 시간을 내서 하지 않는 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간단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비브 베렌드는 6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걸 실천했고 마침내 돈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가슴, 바로 심장 위에 올려보세요. 그 꾸준한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멈추지 않는 그 리듬, 당신의 허락도 없이 밤낮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제네비브가 발견한 힘이자 토마스 트로워드가 뜻밖의 준 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마음속으로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내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지이다. 장보기 목록을 읽듯이 읊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항상 내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깨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능력을 이제 막 깨우는 것처럼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세요. 뭔가 느꼈나요? 아주 미미한 느낌이라도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네비브 베렌드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을 만큼 작은 책에 숨겨놓은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프로터가 추천한 책이죠. 더 시크릿에서 언급된 책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끌어당김에 관한 영화입니다. 원래 192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읽었지만 그중 극소수만이 그 페이지들 사이에 숨겨진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바로 이 문장을 그대로 써주세요. 내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네비에브는 어떤 생각이 확신을 가지고 선언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더 이상 가능성으로 보지 않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모든 내면의 현실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표현되기를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그것을 적으세요. 그건 틱톡에서 생긴 게 아니라서 네가 곧 알게 될 거야. 이건 속성 강의 내용도 아니야. 또한 완벽한 정장과 완벽한 미소, 사진을 위해 빌린 람보르기니를 가진 인스타그램 구루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야. 이 지식은 100년이 넘었어. 이 지식은 사실상 비밀리에 전해졌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맡겨졌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지식을 신사고 역사상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겉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 중 하나에 보존하기로 결정했어. 그 책의 이름은 Your Invisible Power, 당신의 보이지 않는 힘이고 1921년에 파리 출신 여성인 제네비브 베렌드가 출판했어. 그 이후로 그 책은 여러 번 재인쇄되었어. 그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전해졌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불러일으켰지.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 몇 안 되는 페이지 안에서 제네비브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야. 정말 놀랍고 아주 세밀하며 결과까지 정확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네가 돈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미 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도 알게 해줄 거야. 제네비브 베렌드는 1881년 빛의 도시 파리에서 태어났어. 예술의 도시에서, 아름다움의 도시에서.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아한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극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안정감도 없이, 그녀가 상상했던 미래도 없이. 그런데도 포기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더 있는 걸까?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숨겨진 힘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에 갇혀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있을까? 수학만큼 정확하지만 수학으로는 결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원리가 존재할까? 그 집착은 그녀를 끊임없는 탐구로 이끌었다. 먼저 그녀는 창립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와 함께 기독교 과학을 공부했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퍼즐의 한 조각이 빠져 있다고 느꼈다. 나중에 그는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의 아들인 압둘 바하를 만났고, 압둘 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그는 인생에 큰 영향을 줄 한마디를 해주었다. 너는 진리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면 널리 알릴 것이다. 그 순간에는 단지 영감을 주는 말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예언이 되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서점에 들어가서 토마스 트로워드가 쓴 책을 손에 들었다. 영국령 인도에서 은퇴한 판사로 그는 수년간 매혹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데 헌신했다. 인간의 마음은 고립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 창조적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토마스 트로워드는 평범한 사상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저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강연이 자신이 읽어본 철학적 발표 중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토머스 트로워드의 명확하고 깊이 있는 사고전개, 우아함에 감탄하며 자신이 읽은 철학 발표 중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제네비브가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쉬운 독서가 아니었다. 그의 글은 깊이가 있었고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각 페이지는 마치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았고, 마치 항상 알고 있었지만 단지 잊고 있었던 진실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책을 찾고 그 다음에도 또 한 권을 찾다. 그는 마침내 평생 찾아 헤매던 나침반을 찾은 사람처럼 책들을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다 결국 그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단지 꿈만 꾸는 사람들과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기로 한다. 제네비브는 토마스 트로워드에게 직접 배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의 책 읽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멀리서 존경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고 싶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의 개인 제자로 그의 지도 아래 공부하고 싶었다. 하나의 작은, 아니 오히려 거대한 문제가 있었다. 트로드는 영국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미국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돈도, 머무는 동안 생활비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도 없었다. 그녀는 2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야 했다. 그것도 20세기 초반의 일이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다. 누구라도 도저히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제네비브는 이제 논리로 현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신념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환경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서 외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본다.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방법이 탄생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네비브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장면이 시작되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 1000달러짜리 지폐 20장을 하나씩 세었다. 그는 그것들을 쥐고 있었다.
그는 그 지폐의 질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세부를 관찰했다. 그는 그것들을 조심히 정리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절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미 자기 것이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말이다. 그 세부 사항이 전부를 바꾼다. 스스로 설득하려던 건 아니었어. 자신의 의심과 싸운 게 아니었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의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도록 내버려뒀어. 그는 영국행 티켓을 사는 모습을 상상했어. 뉴욕을 떠나는 거대한 대서양 횡단선을 상상했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이 느껴졌어.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 바다 냄새가 느껴졌어.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 트로워드의 집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곳에서 그의 제자로 환영받았어. 그 경험을 모든 감각으로 느끼면서 그녀는 그의 글에서 배운 한 문장을 반복했어. 내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다. 그게 전부였다. 이상한 의식은 없었다. 마법의 물건도 없었다. 꽁꽁 숨겨둔 비밀 공식도 없었다. 오직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신념으로 지속된 실천만이 있었다. 하루에 2번, 6주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결국 새로운 사상운동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밤에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빛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히 목소리를 내지고 했습니다. 영화의 소나로 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목소리. 영화의 소나로 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20장의 상상 속 지폐들, 그의 이성적인 마음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고 이해였으며 완전히 명확하게 떠오른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실체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모든 조각이 완벽히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마음에서 태어난다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면 풍요의 근원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모든 관심이 사라졌고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고 이제 그 돈이 이미 현실인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해서 이제는 내 것임을 안다로 변했습니다. 불꽃놀이도 없었고 화려한 기적도 없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가 그것을 알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는 약 6주 후 제네비브 베렌드는 토머스 트로워드에게 배우러 가는데 필요한 $20,000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그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증언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힘 9장. 즉 제네비브가 어떻게 그 $20,000를 끌어들였는지 이야기하는 장에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20,000를 어떻게 끌어들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고 영감을 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며 교훈이 담긴 우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경험담으로 그녀가 직접 이야기했으며 당신의 보이지 않는 힘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의 방법이 오늘날 널리 퍼진 대부분의 가르침과 매우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네비브가 영국에 도착해 토마스 트로워드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신사상계에서 진정한 권위자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고 그는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들에게 영감을 준 저자였습니다. 에밋 폭스도 그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셉 머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는 영화 시크릿조차도 제작 초기부터 그의 철학의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머스 트루워드는 평생 단 한 명의 개인 제자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네비브 베렌드였습니다. 아니요. 지원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달랐습니다. 트루워드는 어떤 지식들은 가득 찬 강의실 앞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시간짜리 강연으로 요약할 수도 없었고, 커피를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서 반복하는 동기부여 문구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전해질 수 있는 원칙들이 있었고, 제네비브는 그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학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원칙을 적용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현실이 늘 내면 현실을 따른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먼저 의식에서 일어나며 그 변화가 완전해지면 외부 세계가 결국 그것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루워드가 그녀에게 자신의 진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제네비브는 트루워드와 직접 2년 동안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중간자도 다른 해석도 없이 말이죠. 마음의 법칙을 평생 연구해온 그 남자에게서 직접 배운 것이었습니다. 토머스 트루워드가 1916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제네비브는 그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간소화된 버전도 없었고 수정도 없었으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아이디어가 전해질 때 흔히 나타나는 왜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식을 그녀는 작은 책에 보존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책은 소박한 외관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Your Invisible Power는 1921년에 출간되었고 화려한 표지도 없었으며 7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금박 글씨나 책장에서 눈길을 끌기 위한 문구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책처럼 보였지만 그 몇 안 되는 페이지 안에는 토마스 트루워드가 자신의 유일한 제자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종종 간과되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결코 어떤 기법도 아니었고 5단계도 아니었으며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확언들의 모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제네비브는 모든 형태, 모든 경험, 모든 현상이 나오는 보편적 마음, 무한한 창조적 지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혁명적인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충격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지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지성의 표현이고 같은 창조적 힘이 당신을 통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란 결코 실제가 아니었으며 오직 조건화된 사고의 산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마음은 신성한 자금의 중심이다 라는 문장을 썼을 때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인간 정신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지성이 작용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 지성은 부족함을 모르고 불가능을 이해하지 않으며 어떤 생각이 절대적인 확신으로 각인될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제네비브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종교를 창시하지도 않았고 영적 운동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추종자들을 모아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설립했고 그 학교를 건설자들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맹목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배우고 연습하고 그녀가 말하길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정확하게 작동하는 법칙들을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수업에 참석했고 수천 명이 그녀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존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그녀를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예측에 따르면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네비브가 들려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한 여성이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고 여러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 부동산을 팔지 못했습니다. 말이 갈수록 그녀의 절망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제네비브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젠가 그 부동산을 팔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동산이 팔린 순간을 마음속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돈을 받는 순간, 구매자와 악수하는 장면을 시각화하고 모든 과정이 끝났다는 평온함을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동산에 들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직감을 믿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중개인과 이야기를 나눴고 바로 그 중개인이 그녀가 기대했던 가격에 정말 빠르게 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제네비브는 이 사례를 사용해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가르쳤습니다. 현실론은 항상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먼저 조용한 직감, 미묘한 충동, 하찮아 보이는 아이디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려한 기적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답은 보통 단순한 결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네비브가 말하던 우주적 마음의 언어입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고 항상 저항이 가장 적은 길로 당신을 이끕니다. 여기서 거의 설명되지 않는 원리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제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시각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족하다는 느낌이 부족함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트로워드는 제네비브에게 차이는 더 강하게 상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2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세고 있고 이미 티켓을 샀고 이미 그 결과를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제네비브에 따르면 그 평온함이야말로 마음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진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면 논리로는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방법을 몇 단계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그 다음에는 오직 최종 결과만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처럼 느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감각을 더하세요. 내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다 라는 확언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결과를 놓아주세요. 결과를 쫓지 말고 매일매일 이미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트로워드가 말했듯이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꾸 파내면 오히려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연습하세요. 그것이 바로 제네비브가 6주 동안 정확히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질문에 따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